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재밌는 거, 이건 심각한 건 아닌데,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예식장에서 폭행당했다, 폭행 위협당했다, 폭행 피해당했다. 그런데 나는 뭐 글쎄 저걸 폭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80대 어르신이 팔을 잡아 끌었다는데. 아니 그럴 수 있어. 저거 이제 저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면 이제 백색 테러 이렇게 표현할 정도인데 저 사건을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 사건 크게 안 키우려고 노력을 한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저게 뭐지? 왜냐하면 걱정하는 게 일부 유튜버들이 민주당의 비명계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의원회관 앞에서 기다리다가 나타나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하고 대답 안 하면 쌍욕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를 빙자해가지고 이재명을 더 위험에 빠뜨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이재명 지지자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이낙연 지지자였던 거잖아요. 네. 내용인즉 그러니까 80대 어르신이. 팔찌 어르신이 내가 이낙연 지지하면서 돈 많이 썼는데 그거 돌려달라 이런 이야기고, 이낙연 측 관계자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키우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식장 내에서 이낙연 의원한테 그렇게 가깝게 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서로 이제 기존에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낙연이 그저 선거인단 대리 모집하고 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이제 정치 생활 하셨던 분. 이낙연은 한번 떠오르는 콘텐츠가 없잖아, 여러분. 지금까지도 상징하는 콘텐츠가 없잖아. 부인의 그림 판매? 이명박근혜 사면 이런 거. 사면이죠. 사면. 훌륭한 사면 콘텐츠였지. 그러니까 그쵸. 그런 게 실제로 이낙연이 뭐 엄청나게 깨끗한 이미지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방토 같은 느낌으로 호남을 배경으로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끌어올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총리 역할을 좀 잘하면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한덕수보다 100배 잘하는 사람인 건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과 대선 경선을 할 때 지금까지도 못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한테 대선 경선을 졌다는 게 충격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과정에서 이재명 악마화, 그러니까 불리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재명 악마화를 통해서 이재명을 쓰러뜨리려다가 못 쓰러뜨리고 대선 경선에 지고 나서 회의 유학을 갔다가 나라가 개판나고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막 똥파리들 막 100명 모아놓고 이제 공항에서 대대적인 환영식 하고 평사 한마을 가고 뭐 광주 가고 하면서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 타이밍인데 문제는 일단 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똥파리라는 것의 특성은 이낙연한테만 똥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한테도 똥파리가 있고 이재명한테도 똥파리가 있는 거예요. 네, 네. 호칭이 다를 뿐이지. 뭐냐면 가치로 묶이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돈 괜히 씁니까? 솔직히 한 말씀 드려볼까요? 유튜브 안 그래? 이 사람 지지한다고 슈퍼챗에 엄청 쐈잖아요. 내 말 안 들어주면 바로 뒤통수에 갈 네. 꽂아요. 가치로 연대하지 않으면 돈으로 연대한 관계는 이런 사단이 난다고. 그러니까 외교는 돈이나 실리를 보고 하는 거지만 정치는 가치 연대를 하는 거죠. 윤석열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악마화를 위해서 막 동원됐던 똥파리들 지금 다 어디로 갔어요? 한두 놈 빼고 대부분 다 사라졌잖아. 심지어 윤석열 지지자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잖아. 가치로 안 뭉치니까 그런 거야. 실제로 있잖아. 아직 남아있는 똥파리 한 마리가 있긴 하지. 누구라고 말도 하고 싶지도 않아. 뭐냐면 다 어디 가고 한 마리만. 한 마리만 남아있어. 그것도 유축이라고 불러. 걔는 똥파리 중에 아직 날개도 없는 새끼야. 그 새끼 결혼식에 이낙연 친낙들이 모여가지고 결혼식에 대거 뭐 보내주고 그랬었잖아요. 화환 보내줬었죠. 그러니까 이낙연의 최측근은 윤석열 지지했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가치 연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그래서 그 내막들 다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낙연을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 윤영창이가 헛소리 했지만 사실은 그런 내막이 있었다고. 결국엔 이런 거예요. 이재명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뭘 해줬는데 이재명이 나를 아는 척 안 해주니까 이재명한테 뭐 그런 건 없잖아 아직까지는. 네. 다 그런 거.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돈 내놔 하는 건 정상적인 지지자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낙연이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다는 뜻이잖아요. 자기한테 이익이 될 때만 나서고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은 딱 숨어 있다가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오니까 그 지지한다는 사람들도 비슷한 형태를 따라가는 거죠. 결국엔 그런 거예요. 이권에 얽혀 있는 사실은 이낙연은 아직까지도 보면 본인이나 주위까지 합쳐보면 상당히 보수에 가까운 사람의 예. 저는 그 전형이라고 보는데 그 이야기는 뭐 이제 넘어가고 이번에 민주당이 불체포 권리 특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악마와의 산물이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지금 이제 결국은 의원들이 선언을 했는데 민주당이 수용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거 반대했다. 엊그저께까지도 반대를 했잖아요. 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기 중에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 회기 중에 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국회 안 열릴 때 치면 되는 거야. 민주당이 그러면은 뭐 이 사람이 명백하게 범죄성이 확실하다고 느껴지면 이 사람이 영장을 쳐서 구속될 수 있도록 회기 안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검찰이나 민주당이. 그래 난 반대한다.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 수용을 하면서 단서를 달았죠. 정당한 영장 청구로. 그럼 같은 말이야. 사실은 이게 조삼모사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면 진작에 하지.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뛰쳐나온 31명에 대한 불쾌함이 아직도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나름대로 갈라치기 용도로 용감하게 뛰어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언론에 나갈 때는 헤드라인은 불체포 특권 포기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뭐 민주당으로서는 손해 볼 건 아니죠.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 면도 살려주고 예.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 정당한 영장 청구 그거 어떻게 구분할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라고 선언을 해도 절차는 진행된다니까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헌법은 헌법대로 있는 거고 음. 일단 우리는 그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회기 중에 국회 회기 중에 검찰에서 체포 신청을 해. 그러면은 본회의 상정되고 투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투표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폐기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투표는 진행이 됩니다. 아니 그리고 그 웃기는 투표 게 결과와 상관없이 출석하겠다 이거니까. 그 지금 비명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 31명이 주장한 대로 이렇게 되긴 했지만 이게 사실 다음 총선까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계속 평생 국회의원 할 것도 아니고 다음 총선이라고 그래봤자 내년 4월까지입니다. 내년 4월 중에 회기 중에 나오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알고 나면 더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작에 그럼 동의해주지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까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31명이 뛰쳐나갔지만 실제로 지금 혁신이라고 하는 게 내부 혁신이가 아니라 외부 혁신이는 비명들이 주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주류인 지도부가 친명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혁신하는 혁신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비주류인 비명들 입장에서는 못 믿어. 그 혁신은 못 믿으니까 외부 혁신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던 게 비명계인데 이 사람들이 그 혁신이가 국회의원 무슨 뭐 특권 내려놓기 하자면서 불체포 권한을 내려놔 하니까 우리라도 해서 좀 관심 받아야지. 우리가 마치 개혁 성향인 것처럼 어떤 그 외부에 보이는 이미지는 그런 거잖아요. 저 행위가 뭐냐면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주류 친명계는 상당히 뭔가 기득권인 것처럼 하려고 했던 그 선동이었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민주당 전체가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에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게 진짜 조삼모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뭐야? 그래?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와,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외부 혁신이라고 하는 게 김은경 위원장이 그렇게 내가 봤을 때는 무개념 같지는 않은데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조금 느낌이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우리 속칭 얘기하면 관종기가 좀 있어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혁신 아니라고 하는 걸 일종의 아이디어 경쟁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다고 혁신 아니라고 해봤자 뻔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혁신 아닌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혁신안이라는 건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많이 나왔던 안들 중에서 진짜 실행하기 어려웠던 거, 몇 번 민주당이 도전했는데 안 됐던 거, 그런 걸 혁신위원회 이름으로 내놓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와 정말 졸라 신박하다, 저런 아이디어가 있었네, 그렇지.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 예. 어떻게 수렴되면 되냐면요. 장경태 혁신에서 내놨던 안들을 실제로 실행하자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 불체포 권리라는 게 우리는 지금 검찰에, 윤석열 검찰에 정치 보복 수사, 조작 수사용으로 민주당을 흔들까봐 쥐고 있는 거고,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고 하면, 나는 솔직히 말해 민주당이, 혁신이가 이런 주장을 해야 된다고요. 민주당이 헌법 바꾸자고 해라.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리를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요.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혁신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인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당대표나 지도부가 싹 물러나고 비대위가 꾸려져가지고 지금 비상체제로 움직일 때 그런 모습을 혁신위원장이 가끔 보인다. 이벤트처럼. 내가 주장한 거, 한 3개월 정도 혁신위원회를 하는 걸로 하면 혁신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해. 당원들 의견도 받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혁신은 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한 5개 안만 추려서 혁신이가 끝나는 날 우리는 이거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민주당이 바꿔 안 바꿔 상관없이 우리는 혁신이 끝낸다라고 깨끗이 털고 나가면 돼요. 예, 그렇죠. 근데 막 언론 인터뷰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양쪽에서 욕먹을 인터뷰하고 하는 거 보면 이게 비대위원장 같기도 하고, 지금 혁신이가 해야 될 건 어떻게 계획을 짰는지 모르지만 공천 혁신을 어떻게 할 건지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왜 인터뷰에 나가는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혁신위 위원장이나 혁신위 위원이 언론 인터뷰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게 맞는 말이, 누가 들어도 100번 지당한 말씀이어도 결국에는 정치적으로는 왜곡해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그 불필요한 논란을 만듭니까? 혁신위는 그냥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물밑에서 계속 여론 수렴하고 혁신안 만들어가면서 그 최종적인 안만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중간에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건지 좀 납득하기 네. 어려워요. 이게 정무감각이 떨어지는데 자기 존재감을 높이고도 싶고 뭐 이 갈등 관계를 좀 하다 보면 정무감각이 생길 텐데, 사실 이런 측면이 있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너 왜 정무감각이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 우리 모순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혁신이라고 하는 게 무한대의 사실 권한에 가까운 걸 줬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거잖아요. 김은경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잖아요. 네.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보면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는데 선이 잘 안 지켜지는 측면도 있고. 어쨌건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서 혁신위원장을 욕하고 민주당을 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도 민주당은 혁신이란 걸 하려고 한다.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 뭐 하는 짓거리 봐봐요. 홍수가 민주당 탓이라고 하고, 뭐 김건희의 명품 쇼핑은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쟤네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당연한 거구나. 민주당 그래도 혁신 이미지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혁신위에서 불체포 권리 포기해라고 하면 오케이 알았어 받으면 뉴스가 됩니까? 지도부도 있잖아요. 시간을 끌면서 생각하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반전 효과라는 게 있어요. 민주당이 기득권을 고집하려다가 안 받는 게 아니라, 고민하다 안 받는 게 아니라 뭔가 밀당도 좀 하다가 전격적으로 받으면 뉴스가 되잖아요. 근데 혁신이가 주장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할게 라고 수용하면 뉴스가 됩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자, 어쨌건 민주당이 지금 그래도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로서는 대선으로 가는 길이다. 총선도 총선이지만 그 대선으로 가는 길에 총선이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놓여 있죠,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 총선, 그러니까 보궐선거 나오면서, 당대표 출마하면서 총선으로 평가받겠다. 이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당연히 조정동은 민주당 칭찬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주당 무능론을 너무 설파하시면 안 되고요. 정밀 타격을 해야 돼요. 민주당 중에 못하는 놈을 이야기를 해야지, 민주당 무능론을 아무렇지도 않게 설파를 하면 결국 이재명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를 좀 우리가 좀 거국적으로 좀 합시다.
이번에 또 수해 복구도 이런 보셨지만 저 이재명을 대통령에 앉혀놓으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속상합니다. 진짜 진짜 말을 속상합니다. 하면 할수록 진짜. 더 크게 쓰이려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